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 저자 최진석입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일이 잘못 풀리면 더 어려워지거나 혹은 자신도 가해자라는 약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조그마한 빈틈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혹은 빈틈을 허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고 과감히 밀고 나가십시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학칙이 존재하며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헌법이 존재합니다. 강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일 아니면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다수가 진실을 묵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증거는 모든 상황을 뒤엎을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꾸며내서는 안 되겠지만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며 위협이 느껴질 때 휴대폰이나 소형 녹음기로 증거를 남겨놓으면 됩니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취하는 당사자가 그 대화 속의 멤버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유머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는 주제로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머가 왕따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혹은 학교 강의에 나가 보더라도 남을 웃기는 학생이 인기가 없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더라도 웃기는 프로그램은 항상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명 코미디 프로그램 작가들이나 코미디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웃기는 글을 쓰고 웃기는 연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웃기기 전에 어떤 대사를 날릴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존재해서 계산된 대사를 날리며 웃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냥 천부적으로 타고난 천재라서 그냥 웃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코미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남을 웃기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반전, 우매, 과장, 모방, 반복 이 5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겼던 어떤 상황을 분석해보면 거의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우매인데요. 우매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멋있어. 내가 나보다 훨씬 예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칭찬해주면 훨씬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었던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선생님 제가 너무 게을러서 저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들 중 바보 연기를 하는 캐릭터가 인기가 오래가고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고 혹은 자기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반복은 어떤 현상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저는 지방대에 삼수까지 해서 들어갔지만 이렇게 책도 쓰고 당당하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앞에서 듣던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2번, 3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삼수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3번, 4번 반복해서 표현한다면 본래 의도와 살짝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반복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강연은 딱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네. 이 부분 제가 실수했나요? 사실 이 부분도 반복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반전은 어떤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웃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실비실하게 생긴 한 학생과 덩치가 엄청 큰 학생이 서로 싸우는데 비실비실하게 생긴 학생이 가볍게 때린 한 방으로 덩치가 엄청 큰 학생이 쓰러지면 반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나 덩치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줘주면서 웃음을 자아내 보세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낄 때와 유머리스트로 느낄 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본인의 행복감도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자기에게 삿대질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머 삿대질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받아치면 반전의 형태가 됩니다. 삿대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기에 같이 욕이 나오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삿대질을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현은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는 리더가 되어라 라는 주제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저서의 뒷면에도 이제는 리더가 되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왕따로 피해받는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공약을 등한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정당하지 못한 곳에 쓴다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신체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남들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행위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당신의 정당한 도전은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 저자 최진석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행복한 학급 운영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북러닝의 특성상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급을 운영하는 건 역시 사람을 관리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조직화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문제를 줄여나가거나 해결해 나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메시지는 리더는 여론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와 같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청하러 가면 녹화가 시작되기 전 바람잡이를 하는 개그맨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이렇게 바람을 잡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금 있으면 무대 위로 개그맨들이 올라와 일주일간 밤낮으로 준비했던 코너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개그맨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옆 사람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어주세요. 따라. 하하하. 이렇게 방청객들에게 많이 웃어줄 것을 요청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바람잡이를 하는 개그맨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바람잡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어디 나를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어디 웃기나 한번 보자.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럼 진짜 웃긴 부분을 해도 웃음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람잡이가 역할을 잘해주면 별로 웃기지 않는 부분도 빵빵 터져서 1시간 내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학급을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설 때도 리더는 이렇게 여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 저자 최진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희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로도 유명했고 한때 수능 모의고사 언어 영역 지문에 나와 많은 수험생들이 눈물을 참으며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소설 속에 존재한 상황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4식구가 살았는데요. 저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동아들로서 가족의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사를 제 저서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편성했는데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변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1년이 지나고 어머니께서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개복 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배에는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게 됩니다. 대변을 배에 난 구멍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길어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자신을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아파서 가족들을 못 살게 굴고 이토록 괴롭히냐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주먹으로 쥐어박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훗날 무의식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혹은 자식이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더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여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라면 여러분을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연을 듣고 학생이라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겨보세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그 장면이 평생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연을 듣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꼭 이야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자녀의 기억 속에는 어렸을 적 그 젊고 강해 보이던 부모님이 자신에게 전해줬던 그 한마디가 평생토록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표현이라면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와 실천만이 여러분들을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쓴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옷 최진석.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흰색 수액에는 천사의 옷을 염색하는 물감이 들어있다. 기도로 단추를 달고 웃음으로 박음질한 옷을 만들어 등록번호 1111584 어머니는 당신의 천사에게 먼저 드린다. 수시로 위에 구토에 젖은 어머니의 옷은 겨울나무처럼 마른 몸엔 헐렁하지만 감사의 지퍼를 올리며 아들이 갈아입으라고 건네는 새 옷은 늘 천사에게 올린다.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가족의 목소리가 어머니에게 제가 되는 시간. 33kg의 몸으로 생사의 경기와 싸우며 팽팽하게 늘어진 핏줄뿐인 손을 아들에게 쑥 내민 것도 어머니의 옷이다. 언젠가 내가 이 옷을 입더라도 언제나 새 옷은 천사에게 먼저 올려라는 옷.
몸은 나날이 옷 속에 숨는데 점점 커져가는 옷 속의 어머니. 링거의 수액이 서서히 줄어들듯 천사가 다시 입혀주는 새 옷 입고서 어머니 천천히 내 곁을 떠나는 중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 저자 최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